저희가 라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라보, 다마스와 함께 소상공인의 발로 불리는 대표적인 소형 승합차입니다. 그리스어로 일하다는 뜻입니다. LPG를 연료로 쓰면서 적재 공간도 비교적 넓습니다. 게다가 상용차로는 유일하게 다양한 경차 혜택까지 받으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석이조란 말도 부족합니다. 효율성 그 자체입니다. 라보는 지난 2013년 생산 중단 위기를 한 차례 겪은 뒤 재작년 상반기에 완전히 단종됐습니다. 1991년 첫 생산 이후 30년 만입니다.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준석 대표가 라보에 몸을 싣고 등장했습니다. 직접 운전에 처음으로 향한 곳은 서울 강서구. 여긴 지난해 이른바 윤심까지 실렸지만 국민의힘이 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크게 졌던 지역입니다. 이날 이 대표는 라보를 타고 강서구 화곡 남부시장 주변 골목골목을 돌았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원래 다 우리 쌀 배달하는 차고 그리고 전부 다 마트에서 배달하는 차고 이런데 저희는 여기에 정책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달릴 수 있도록 전국을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즐겨 쓰는 타격이란 말에 걸맞은 발상입니다. 다음 날 이 대표는 라보를 타고 마포구 일대를 돌았습니다. 이곳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김경률 비대위원 사천 논란이 불거진 지역입니다. 이날 이 대표는 또 시장을 돌았는데 합당을 선언한 양향자 한국의힘 대표도 함께했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라보를 타고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중교통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다시 언급했고 광주에 가서는 이낙연 신당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늘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순천 과자점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신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금은 그냥 거기도 유대관이 다를 바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총선에서 저희 개혁신당의 집단적인 목표는 명쾌합니다. 호남에서 저희가 2당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역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민주당 다음으로 제2당에 오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윤핵관, 호남 제2당 얘기가 잇따라 나오면서 한때 언론을 장식하던 낙춘연대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주로 카니발을 탑니다. 의원 시절부터 쓰던 대형 승합차입니다. LPG가 아닌 가솔린이나 디젤을 주 연료로 하는데 연비가 리터당 9에서 13km 정도 나옵니다. 소위 기름 많이 먹는 차입니다. 대신 공간이 넓어 가족용차 또는 연예인차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검은색 카니발 차량이 본청 앞에 길게 줄을 섭니다.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 차량입니다. 참고로 국민의힘은 고급 세단인 제네시스를 주로 탑니다. 예전엔 어느 당 할 거 없이 고급 세단을 주로 탔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실용적 이미지를 앞세워 카니발로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내리던 탈당 전 마지막 회동 때 이재명, 이낙연 두 전현직 대표 모두 카니발을 타고 왔습니다. 카니발의 느낌은 역시 안정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걸어온 정치 이력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동아일보 기자로 있다가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됐습니다. 5선 국회의원에 올랐고 중간에 전남지사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그리고 민주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까지 벌였습니다. 대통령 빼고 다한 정치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올해 39살 이준석 대표 눈에는 72살인 이낙연 전 대표는 누릴 거 다 누린 기성 정치인인 셈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극도로 싫어하고 억울해하지만 늘 언금진이란 말이 따라다녔습니다. 언금진은 인터넷 공간에서 장난스럽게 쓴 글을 놓고 웃어서 넘기면 될 것을
높은 잣대를 들이대며 깐깐하게 평가하는 것을 이릅니다. 그런데 민주당 탈당 이후 신당 창당에 몸을 던진 이낙연 전 대표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 대표님을 향해서 네.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엄숙주의를 걷어내야 한다.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 점을 강조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뭐 좋은 충고지요. 그래요? 저도 걷어내고 싶어요. 네. 잘 안 떨어져서 그렇지. 30살 이상 어린 정치 후배의 충고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아직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뒤에서 후배들을 양성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선봉장이 돼주십시오 이런 것들. 사실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비민주적인 당 운영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전혀 제안이라 저라면은 개양 갑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감독이나 코치가 아닌 직접 뛰는 선수가 되어달라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치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지향점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것이고요. 단순히 호남 지역의 출마자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의 합당이나 연대라는 것은 지역민들의 공감을 사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큰 상황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한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의 장점은 기존 여의도 문법으로는 아주 생경한 기동성입니다. 무임승차 폐지 공약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장의 논란이 예상되지만 기꺼이 꺼내드는 이슈 파이팅에 능합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속한 신당의 특징은 기존 여의도 문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정감입니다. 아주 익숙한 느낌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선 이런 안정감이 어느 정도 장점으로 발현될 수 있지만 이준석 신당에 비해 기동성이 떨어지는 묵직함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선 빅텐트의 열쇠를 쥔 건 이준석 대표 쪽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연대 없이 가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각자 도생의 사각지대를 메울 필요가 있을지는 이준석 신당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로선 이준석, 이낙연 양쪽이 함께하기에는 갈 길이 한참 멀어 보입니다. 바로 라보와 카니발 딱 그 차이입니다.